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증여와 절세가 되겠습니다. 2월 과세 규정하고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사람들을 아십니까?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남자일까요? 혹시 국적이 같을까요? 맞습니다. 국적은 프랑스 사람이 되겠습니다. 안경을 쓴 사람은요, 알랭 듀카스라고 합니다. 왠지 돈가스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셰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푸틴하고 포옹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프랑스의 국민 배우인 제라르 드파르디에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배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남자의 공통점은요, 둘 다 나라를 버리고 다른 나라로 귀화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랭 듀카스는요, 2008년도에 모나코로 귀화했습니다. 프랑스의 보유세가 너무나 많아서 세금을 피했죠. 그 다음에 제라르 드파르디에는요, 2013년도에 러시아로 귀화했습니다. 그 당시 프랑스 소득세가요, 무려 75%까지 갔거든요. 놀랍게도 세금 때문에 한 나라의 귀중한 자원이 나라를 버리거나 이민을 가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금을 걷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혹한 세금을 걷는다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영국을 최고의 국가로 만든 엘리자베스 여왕의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요, 세금을 많이 걷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쟁 등 세금이 무지막지하게 필요한 경우에는요, 귀족들이 자발적으로 부담하게 했습니다. 결국 손 안 대고 코를 푼 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해적 프란시스 드레이크를 이용해서요, 군대를 이용한 게 아니죠. 스페인 무적 함대 아르마다를 격퇴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엘리자베스 여왕은요, 최강의 나라 영국을 만들었습니다. 나라 곳간에 세금을 쌓아두지 않고요, 귀족 곳간에 잠시 맡겨두었던 것이죠. 자, 엘리자베스 여왕과는 정반대 길을 간 사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죠. 르호보암 왕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 하면 잘 모르겠지만요. 바로 솔로몬 하면 알겠죠. 솔로몬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왕은요, 솔로몬 왕보다도 훨씬 더 가혹한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물론 솔로몬 왕도 엄청나게 가혹한 세금을 걷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분열과 패망의 단초를 제공합니다. 정말로 르호보암 왕은요, 이스라엘 국민들한테는 남보다 더 나쁜 왕입니다. 경제 강국에 있어서는요, 세금 걱정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증세 정책이 아니라 감세 정책을 통해서 오히려 세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선순환적인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경제 강국이 아닌 나라들은요, 절세 전략이 항상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조세 후진국이고요. 그 다음에 조세 법률이 복잡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또한 조세 후진국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조선이 되겠습니다. 조선이 망한 이유는요, 가혹한 세금을 징수했다. 가렴주구에서 비롯됐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요, 양도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국세청도 모르는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세무 대행을 포기한 세무사가 속속 속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투명하고 간단한 조세 법률이 필요할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아주 복잡한 세금이 있습니다. 증여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요, 추가 과세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한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2월 과세 규정하고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세법은요,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세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공통점은요, 증여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세에 대한 페널티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월 과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2월 과세는요, 수중인이 양도 시에 수중인의 취득가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요, 증여자의 취득가 기준으로 해서 양도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때 증여자와 수중인의 관계는요, 배우자하고 직계 존비속 간의 증여한 것만 해당됩니다. 그리고요, 과세 대상 재산은요, 토지, 건물 등 부동산 권리하고요, 특정 시설물 이용권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빌딩이나 토지나 주택이나 분양권, 입주권, 회원권 등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은요, 증여 후 5년 이내가 되겠습니다.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수증자의 취득가액이 아니고요, 증여자의 취득가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필요경비로는요, 수증인이 양도했을 때 중개수수료 인정합니다. 다만 수증인의 취득세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납세 의무자는요, 수증인이고요. 증여세 납부한 거 어떻게 계산할까요? 바로 증여세 납부한 것은요, 필요경비로 공제를 해줍니다. 연대납세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수증인이 납부해야 됩니다. 기타 사항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 부담에 부당한 감소가 없어도 2월 과세는 적용합니다. 8년 작용에 있어서 양도세 감면 여부는요, 수증자 기준으로 하고요. 예외 규정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 페이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해서 양도세를 과세한다는 뜻이 되겠는데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는요,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제외한 특수관계자가 되겠습니다. 특수관계자라고 한다면 친척도 될 수 있고요. 자기 회사의 직원도 될 수가 있겠죠. 과세 대상 재산은요, 모든 양도세가 발생하는 과세 대상 물건이 되겠습니다. 수증일에서 양도일까지 기간은 증여 후 5년 이내 동일하고요. 취득가액하고 필요경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죠. 그리고 증여자의 취득세 등은 당연히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납세 의무자는요, 당초 증여자가 되겠습니다. 증여세는요, 미부과합니다. 당연히 취소하겠죠. 연대납세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수증인은 연대납세 의무 규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수증인하고 증여인 모두 다 세금을 내야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 부담이 부당히 감소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그리고요, 8년 자격 양도세 감면 여부는요, 증여자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적용하지 않는 규정은요,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수증인한테 귀속된 경우, 정말로 증여했다고 보는 거죠. 이랬을 때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2월 과세 배제 요건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증여받은 부동산이 공익사업 등으로 수용받는 경우,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에는요, 5년 이내에 양도한다 하더라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배제하는데요, 이 부부가 이혼 시에는 적용합니다. 5년 적용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수증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을 충족했을 때는 당연히 배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2월 과세 적용 시 양도소득세가 적용하지 않고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보다 더 적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2월 과세 규정하고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대해서 증여 후 5년 이내에 적용하는데 이것이 기간이 연장이 됩니다. 그 5년 이내에서요, 2023년도부터는요, 10년 이내로 적용하다 보니까 증여 후 10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에 적용하니까 굉장히 갑갑하죠. 따라서 올해 증여한다면 5년 이후에 양도하면은 그 해당 규정을 피할 수 있으나 2023년도 이후에 증여한다면요, 10년간은 양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증여는 올해가 적기가 아닐까요? 일단 2월 과세를 회피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시가 반영도 회피할 수가 있으니까 일거양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출혈이 발생하더라도 올해 안에 반드시 증여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만 증여세하고 양도세하고 상속세하고 종부세하고 취득세를 절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양도 차익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올해 안에 증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 차익이 무려 10억 원이나 나옵니다. 취득가액은 1억 원이고요. 현재 시세는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상속받은 토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도세 폭탄을 피할 수가 없는데요. 이것을 배우자한테 감정평가 후 증여를 한다. 11억 원에. 그러면 증여세는 9천만 원밖에 발생하지 않지만 5년 이후에 양도했을 때 11억 원 플러스 알파에 양도한다면 양도세는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올해 안에 반드시 감정평가 받고 증여할 필요가 있겠죠. 자, 저희 전문가 그룹이요, 절세 전략부터 시작해서 실행, 사후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만약에 증여를 주저주저 한다면요, 미래에 발생하는 세금 폭탄을 영원히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2월 과세 규정하고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절세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